그래서 최근에 딱 한 게 원격 진료하고 수소야, 유니크. 선생님 우리 수소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유니크 얘기를 하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왔다, 물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유니크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2단계 상승만 했어. 수다 2단계, 3단계. 3단계는 122격이 더블. 그러니까 10,000원이야. 그러면 13,000원, 15,000원 1단계. 그럼 바로 안 가 또. 여기서 쉬어. 한 뭐 일주일 쉬었더니 그럼 눌림목 주고 그 다음 파동이 한 60에서 80% 2단계. 그리고 또 쉬어. 그다 더블 가면 3단계. 2단계에서 더블 가는 경우가 그러면 1, 2, 3로 끝나는 거고. 3단계까지 가면 기간들 1, 2, 3, 4, 5로 가는 거고. 이렇게 요런 패턴을 정부 주도의 정책과 연결된 수소, 인공지능, AI. 그래서 챗봇과 로봇은 이제 한 게임 한 것 같아. 그래서 요번에 수소라든지 5G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걸로 이동시켜 드린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종목 찾기 하는 게 이제 미국 너무 급등했어. 그러니까 그쪽을 팔아서 우리 쪽으로. 약간 중저가 옐로칩들, 테마주도. 그래서 대형주는 10%에 갇혀 있을 것 같아. 빠지진 않지만 그냥 올려놓고 그냥 지그재그. 그 석의 밑에 단에서는 그냥 화려한 50에서 100%짜리들이 막 나오는 종목장이 두세 달 지배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두세 달은 종목장이고 대형주는 갇혀 있다. 요컨대 지수가 2,400 오늘이 60인가 80에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여기서 2,500을 갈 수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붙인 느낌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2,550이나 2,600도 가. 갈 수 있어요? 근데 2,550, 2,600이 삼성전자 5%야. 현대차, 기아 10%고. 그거 만족할래? 그래서 선생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지수가 관련해서 투자를 할 때 고버스가 ETF 개인이 고버스 ETF 7천억 원을 매수했다고 해요. 지난 1월 동안에. 그분들은 많이 털릴 거야. 그래서 지수가 올해 이제 10월 동안에 10% 상승을 했는데 16% 정도 그분들이 손실을 입었다. 통상적으로. 한 25에서 30% 손절 볼 것 같아. 근데 그 기사의 말미에 하지만 기회는 아직 열려 있다. 2월에 시장의 움직임을 체크해 봐야 된다. 안 빠져도 2,400은 튼튼하게 지지할 것 같아. 그러면 그분들은 마이너스가 회복 안 돼. 그분들이 회복하려면 2,300을 깨야 돼. 그거는 6만 전자 깨야 돼. 난 그거는 없을 것 같아. 이게 처음에 상저하고 나니까 개인분들이 그럼 1월은 항상 주식시장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일단 그럼 이걸로 걸자.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인버스는 하지 마시죠. 빠지지 않고 그냥 녹아날 것 같아.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지그재그면 인버스는 오르지 못해. 그냥 이렇게 수렴되면서 그냥 옆으로만 기는. 레버리지는 원형 천정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레버리지도. 그게 2달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지수적인 접근보다는 요컨대 요약을 해보자면 종목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로봇과 챗 GPT는 좀 상승을 했으니까 수소라든가 원격 진료로 가야 된다.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건설 SOC라든지. 근데 사실 이제 조금 따뜻해지고 있진 않죠. 아직 좀 춥긴 한데 곧 따뜻해질 거예요. 종목 샘플링을 예를 들어서 하이스트리 이제 50에 더블 가면 이제 징후. LX 하우시스가 14,000원대 때리라고 그랬지. 이번에 조정 36,000원까지나 조정을 하고 있어. 35,000원에서 다시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이제 셋 가는 거야. 이때는 대장주인 현대건설이 45,000원 뚫어줘야 돼. 현대건설이. 그러려면 3월달에 우리가 더 텁하게 이제 시작하고 막 이러는 게 돼야 돼. 그래서 건설주도 대장주보다 밑에 단의 저가주들부터 그러니까 이제 샘플링을 이제 특수건설이 한번 머니게임 나오나. 요번에 철도의 푸른 기술이 한번 급등했잖아. 요런 것들이 밑에서 막 나오나. 원래. 근데 선생님 우리 지난 시간에 고려제강이 아니라 대한제강인 거죠? 한번 시세를 준 게 그 부분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강이 아니라고 안 했어? 우리가 고려제강이라고 해가지고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 제가 좀 찾아봤는데 어제 2월 2일 강서구에서 LG 사이언스 파크란 곳에 4개 기관이 모였다고 합니다. KBS 신청사 기획단과 현대자동차, 네이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모여서 스마트 빌딩 얼라이언스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 이 스마트 빌딩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수요와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 항공, 교통, 뭐 로봇 같은 4차 산업혁명에 그거를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출범하면서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해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빌딩인 거죠. 지금 그거 가고 있잖아. 근데 선생님 여기서 현대자동차랑 네이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대형주야. 10%? 현대 무벡스 어떤가요? 뭐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 현대 무벡스? 현대 오토에버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아. 밑에 단에. 그리고 하이비전이 계속 가는 거야. 밑에 나는 하이비전을 2만 원 정도 15,000원 팔고 밑에 유비벨록스나 띵크웨어 쪽으로 내려가서 이게 아직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상승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대장을 먼저 건드려 놓고 올려놓은 다음에 쉴 때 밑에 단은 분명히 할 건데 마찬가지야. 현대차 6개월 전략 10% 18에서 20만 원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암만 뭐 한다고 그래도 별로 지금 15만 원, 16만 원에서 매력 있지. 2,200대 매력 있지. 2,500 가까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큰 수익 나면 3천 가는 시장이 나와야 돼. 10조 가는 시장 나와. 대형주가 가려면? 근데 그런 장은 안 보이는 거거든. 선생님 여기서 스마트 빌딩이니까 또 관련주로 로봇스타일, 로보티즈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는데 로봇주는 이미 충분히 상승했다고 하셨으니까. 난 로봇주는 신뢰. 실적 나올 때까지 3월 달까지는 신뢰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쉬면서 원격 진료나 수소나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걸로 가거나 건자재로 갈래. 원격 진료. 선생님께서 아까 삼성이 원격 진료랑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특히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를 증가시키려는 게 로봇 갖고는 힘들어. 그러면 원격 진료하면 판이 어마무시하게 커져. 반도체 수요 증대를 위해서? 그럼. 하긴 요즘 반도체 너무 지금 공급이 반도체 많다. 드램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를 챗봇, 원격 진료, 인공위성, 인공지능 AI로 푸는 것 같지 않냐? 선생님 말씀하신 인공위성 제가 또 찾아본 자료에서 그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사청이 위성과 우주 감시 정찰 기술에 대해서 특화 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해요. 그 이동하고 있는 위성들 있잖아요. 인공위성, 그 각각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항공 우주 산업이 계속해서 커질 거다.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AP 위성 더블 갔잖아. 그래서 갔죠. 8,000원이 17,000원. 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분출하면 쉬어. 14,000원대 오면 다시 할래. 그 다음에는 좀 쉬고 한 두세 달 쉬면 이제 2만 원을 목표로 또 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대장은 한국항공 우주야. 근데 또 여기 참여하는 게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데 왜 LIG 넥스원은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방산으로 한번 갔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내가 포함을 안 시키잖아. 그쪽은 지금 빌려다가 때리는 쪽이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요? 지금 수급이 나쁘니까 빌려다 지금 가까이에서 롯데 케미칼을 18만 원대 빌려다 때리는 애네들이 있어. 15만 원, 16만 원대 사는 거고 이 기간이 6개월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밑에 단돈 내린 거 아니야. 롯데 정보 통신을 사라. 그 사이에는 이게 거래 대금이 커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서 어느 쪽 섹터는 대장만 땡겨. 주변 안 땡기고 어떤 거는 주변만 땡겨. 대장 안 땡기고. 아주 골 때리는 장이라고. 그러니까 방산 우주항공에서 우주항공은 한국항공 우주는 1년에 한 번씩 보는 호흡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제는 이거 55,000원 오는데 몇 개월 걸리나 볼래. 근데 밑에서 AP성은 더블 만들었잖아. 그럼 그걸 눌림보기 하거나 오히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탱커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라가 아이는 어때요? 세트라이도 많이 올라 때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고점에서 한 10에서 20% 조정하면 들어갈래. 그럼 여기 이제 항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럼 그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네요? 그것도 한 지금 단계에서 10% 조정할 때.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지 말고? 이미 다들 올랐어. 아니 그래 오른 놈이 또 갈까봐. 그러니까 눌림목대 사자고. 그런데 대장인 AP 위성은 더블이 갔으니까 한 20% 조정하면
이미 많이 올랐어요. 17,000원에서 20%라면 얼마냐? 한 3,000원 조정하는 거지? 그럼 14,000원. 그래서 조정도 A, B, C. 그리고 이 조정 기간이 2달일 수도 있잖아. 그 네옴시티 해갖고 조정이 지금 몇 개월째냐? 3개월째잖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조정 에너지는 주도주, 그러니까 어떤 주도주의 최대 악재는 다른 주도도 나올 때. 그 방사는 엄청 시끄럽게 떠들다가 로봇 떠들다가 챗봇 떠들. 챗봇 떠들다가 그러면 이제는 원격 진료 시스템 반도체 떠들자고. 원격 진료. 원격 진료 우리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 관련주. 유비케어, 비트 컴퓨터, 케어랩스. 케어랩스 많어. 원격 진료는 차바이오텍 뭐 많어. 원격 진료 하려면은 비대면 해야 되니까 또 관련된 플랫폼을 하거나 병원 플랫폼 똑딱꾸딱 이런 관련된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녹십자. 지배 구조 관련된 그 출판사 사장이 얘기하는 거 해줘라 한번. 여러분 우리 출판사 사장님이 이렇게 글을 저에게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 중 하나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니 향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면이 있는데 딱 지배구조 관련 종목을 소개한 책이 생각을 바꿔야 주식이 보인다 인 것 같아요 라고. 근데 제가 이거 다 외워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인 것 같아요. 잘 알아들으셨죠? 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이 우리 녹십자 들어가 있죠, 선생님? 안 들어갔나? 아이고. 요번에는 잘리고 다음 책에 이게 잘 팔려야 나온다고 협박을 하자니. 아니, 녹십자가 안 들어가 있네. 녹십자, 코오롱,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 그 다음 게 다 잘렸잖아. 코롱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면 이게 히트치면 또 할 겁니다, 코오롱. 압박이 들어오네. 땀이 난다. 그래서 여기 갔다 해서 호텔시라 삼성생명 요번에 우리가 73,000 파는데 지금 얼마인지 아냐? 호텔실러요? 아니 삼성생명. 삼성전자? 생명. 생명. 지금 고점에서 한 10% 빠졌어. 66,700원. 65,000원 오면 다시 시작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우리 삼성 얘기 안 한지 좀 됐잖아요. 삼성그룹 얘기. 그래서 내가 삼성그룹의 큰 빅피처. 픽처. 삼성 메디슨을 장에서 기본으로 사십시오. 삼성 메디슨? 장외에서? 비상장 기업이야. 근데 장외에서 사는 건 왠지 위험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삼성 메디슨, 삼성그룹 중에 그나마 비상장 기업. 이게 멀티 캠퍼스하고 어떻게 만드나, 그리고 핸드폰이 스마트 헬스케어로 어떻게 가나. 이 구조가 앞으로 삼성그룹의 큰 그림이 또 하나, 이재용 회장님의 빅피처. 픽처. 자, 그러면 선생님 삼성 메디슨을 직상장하지 않고 M&A 방식으로 우회 상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두 가지만 그거는 뭐 멀티캠퍼스랑 합친 다음에? 주인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한 멀티캡으로 합치든지 아니면 직상장 시키든지 직상장 시켜놓고 뻥킨 다음에 합치든지 어떤 논리로 가나 한번 보자. 일단 말씀하신 거에서 보면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반도체라는 튼튼한 캐시카우가 지금 여기저기서 소싸움을 당해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규제가 없는 부분을 뚫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재가 없는 부분을 뚫다 보니까 로봇이라든가 이 의료 진료, 원격 진료라든가 이게 부분. 시장이 제일 커. 그리고 여기는 다 반도체 D램이 어마무시한 수요가 나와. 그러니까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을 이쪽에서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반도체 투자 안 한다 그러는 걸 그 돈을 우리는 투자 안 하네 이쪽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 남은 돈 갖고 원격 진료나 이 비즈니스 관련된 사업에 회사를 M&A 할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그렇게 해석 들어가면 그 찍히는 기업들 어떻게 되겠냐. 사실 이번에 로봇주가 상승한 것도 뭐 로봇 사업에 대한 이야기 멀게만 느껴졌는데 삼성이 지분을 샀다. 그 하나가 이 불을 질러 놓은 하나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에서 모두 다 예측할 때 1월에 상승이 유망한 섹터 방산, 수주기대감 이런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거는 노상 빌려다가 때리고. 시장은 요지경이야. 요지경. 그러니까 시장은 머리로 하지 말고 느껴요. 데이터로. 데이터 디펜던스로.
그래갖고 하나의 끌개가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로켓을 쏘잖아요. 근데 선생님 질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소 관련주 얘기를 하면서 유니크 언급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일진다이아, 일진하이솔루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선생님. 저 봄날님이 일진하이솔루스가 올해 실적이 안 좋고 불성실 공지법인으로 지정되나 본데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그런 거니까 지금인데 내가 수소는 그 일진하이소 2025년입니다. 그때까지 똑같은 얘기야. 현대로템 17,000원 2만원대 거의 상폐당한다도 얘기 나왔고 철도 사업 영업 6개월 정지도 나왔어. 현대로템 맞아. 그때 누가 현대로템을 사면 이랬어. 그거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보라고 하는 거 보지 말고 일진하이솔루스는 수소차가 에너지가 나올 때. 수소차. 지금 그쪽이 아니잖아. 수소 발전, 네. 수소 전지 이렇게 가잖아. 지금 전기차 얘기만 하지 수소차 얘기 나와. 수소차가 이제 나오게 돼 있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진 하이솔루스는 5자 볼 때까지는 뭐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 5만 원대 오면 그때나 이제 트레이딩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금년도에서 발동을 걸어서 2025년에 꽃을 필 것 같아. 근데 수소는 또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니야. 그래요? 금년은 이제 눈에 팍팍팍 올 거야. 로켓도 현실 안 되고 먼 거 같다 발동 걸리니까 튀어오르잖아. 수소 에너지는 네옴하고 유럽이 발동을 걸어. 천연가스가 급락하고 뭐 난리치잖아. 그럼 유럽이나 중동에서 대체 에너지가 어떤 데는 태양광이지만 수소 발전 에너지를 사우디는 핵심으로 보려고 그래. 그게 이제 부생 수소 때문에 그러거든. 아람코 그 석유 정제하고 나오는 뭐 여기에서 풀어 나올 수 있는 게 부생 수소를 이용하면은 그걸 하나의 에너지로 원으로 쓸 수 있어.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사우디 사람도 와갖고 호남 석유 왜 자꾸 전략적 제휴를 맺는지, 왜 불경 수소 동맹 만드는지, 이게 곧 천연가스 이 후폭풍,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후폭풍에 한국 방산이 좋구나 같이 K 수소가 나오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일진 아이솔루스나 일진 다이아는요, 내가 눈에 얘기잖아요. 2017년 18년 에코프로 BM 같다고 10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요 그냥 2025년 달까지 주무세요. 그러다가 2025년에 깨세요. 그게 제일 편하실 거야. 아니면 30% 갖고 오를 때면 트레이딩 5만원 7만원 10만원 요렇게 선 걸어놓고 거기 오면 대응하시고 그리고 나오는 악재 때 이런 하면 그때는 오히려 악재 때 하락하면 사시고 그러시면 딱 맞으실 겁니다. 악재 때 사라. 그리고 일단 지금 2025년까지 자라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지금 딱 그 두 가지 조건이 딱 맞는 게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뭐? KT가 선생님 경영진 교체 불확실성 때문에 증권사에서 강력 매수에서 매수로 비중 축소를 권하는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소식과 함께 금요일장 장 초반에 3% 하락을 빡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KT 이 세 가지는 2021년부터 2022년 동안에 박살날 동안 다 수익 난 종목들이야. 그쪽만 세 개만 갖고 있으면 지수 빠졌냐 이런 그 큰 자산가들이 그란 말이야. 근데 지금 2023년은 내가 화려한 종목장이라고 그랬어. 그거 못 가. 못 가요? 그럼 그쪽을 왜 보내? 그 KT는 그러면 1년 동안 그냥 박스라고. 네옴에도 껴있고 통신이고 삼성이 꿈꾸는 6G에 들어가 있고 왜 난 머리로 아니? 그거 빌려다가 담보 잡아갖고 KTCS, KTIS 계열사들 해먹기 바쁜데. 그리고 내년도 할 것 같아. 그쪽은 구조조정하고 사람 이게 바로 안 나와. 이거는 정권 교체나 권력의 이동하고 비슷해.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간다. 국회의원 선거 언제야?
내년 음. 봄 4월. 4월. 그럼 거기서 6개월 빼. 왜요? 2023년 올해? 10월 11월. 그때까지 안 간다. 그럼 선생님도 비중 축소를 권하시는 건가요? 그걸 왜? 축소는 아니고 사지는 마. 이제 우린 팔아드렸고 이제 아직 매수단가 안 냈잖아. 파셨어요? 일부 4만 원대 팔으라고 그랬잖아. 작년도인가? 아 그때 안 파신 분들은 안 파신 분들은 뭐 더 지금 사도 돼요? 3만 원 초입. 3만 원 줘. 3만 2, 3천 원.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3만 원 정도까지 이 3만 2, 3천 원까지 빠진다는 거야? 그럼 지금 팔고 그때 다시 사야겠네? 하시는 근데 분들 KT 갖고 사고 팔고가 안 된다니까. 4만 원 넘어야 사고 팔고 10% 늘릴 수 있거든. 3만 5천 원대에서는 그냥 3만 5천 원이나 3만 2천 원이나 무슨 의미를 둬. 제가 KT 50원 수익 실현을 해본 사람으로서 KT를 가지고 수익 실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T 계열사를 더 집중하시는 게 나아. 그러면 똑같아. 아까 카카오 10만 원 물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올라갈 때 30% 해갖고 밑에 가벼운 거 하듯이 KT 같은 거 30% 해갖고 KTIS나 하이스트리 더 나아. 그럼 선생님 경영진 교체 불확실성 막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단어들이 불안감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이런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KT 아니 그냥 정권 교체 과정이구나. 그렇게 또 여기도 생각해. 그런 영향이 구조 있으니까. 조정이구나. 지금 제일 안 닿는 데가 방송국, 그 국영기업, 그 다음에 은행권, 금융권. 우리 전 정부에서 끝날 때쯤 막강하게 그쪽으로 다 심어 놓으셨어. 대단하셔. 그러면 2년 동안 절대 못 자릅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환율 얘기 좀 해볼까요? 1,200원대예요. 이제 환율이. 뭐 1,200원 살짝 깨. 근데 환율을 왜 얘기하는데? 뭐 하려고? 뭐 일부에서는 1,500원 간다더니 지금 환율이 1,200원대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200원 이상 빠졌잖아. 더 빠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분석을 하지 마세요. 분석을 하지 마요. 이제는 2, 30원 갖고 올라봤자 1,250원, 빠져봤자 1,180원. 거기에 영향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뭐 강달러로 갈 만한 상황은 없는 거겠죠? 아니지. 다시 또 전쟁 나면. 선생님 제가 봤던 기사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바이든이 푸틴한테 야 돈바스 지역 그거 땅 줄 테니까 전쟁 끝내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봤자 환율이 뭐 올라가겠어. 그럼 선생님 그렇게 땅을 뜯어주고 끝내 해가지고 끝날까요? 근데 안 끝나. 그런 내용도 있고 뭐 독일에서 우크라이나가 미쳤다고 끝내. 독일에서도 전차 지원하고 뭐 저기 러시아에서 야 그러면 우린 더 강하게 갈 거야 하면서 핵을 시사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아니 근데 왜 뉴스를 그런 것들을 앞에 것만 보냐.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바이든은 전쟁 끝나지 않고 오래 끌고 가겠다는 속내음이야. 그걸 왜 단순하게 믿냐? 그래야 유지해야 강달러 그나마 약세로 전환되는 걸 유지할 수가 있지. 그 그러니까. 1주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공습이 있을 거다 막 이러면서 또 불안감을 주는데 그래갖고 뭐 그럼 또 좀 방산주 10% 정도 올라가겠네.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 전체 판을 붕괴시키는 것은 종전 선언하는 거 외에는 새로운 전쟁 선언하는 거 외에는 이 전쟁 늘어진다, 공격한다 이런 거 갖고는 뭐 판이 완전 바뀌는 그런 소식이 아니면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 뭐 한다 관련해서는 좋게 반응할 만한 부분이 그러니까 없다. 원달러도 분석하지 말라는 게 1200 살짝 깨봤자 큰 영향 줄게 지수 잘 안 빠지고 버틴다. 조금 더 갈 수 있다. 뭐 요 정도지. 새로운 게 뭐가 있어. 그런 이슈들 우리가 뭐 그러니까 원달러는 1,400원대 절대 안 가고 1,200까지 빠진다. 거기에 배팅한 게 우리 종합주가에서 오르는 배팅 아니야. 1,400원대 그 난리치던 사람들 까꾸로 본 거고. 이제는 환율 분석은 절당지대로 왔어.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고 특별하게 뭐 크게 뭐 또 이제는 금리 동결 시스템으로 가는데 환율의 트리거가 뭐가 있냐. 근데 선생님 캐나다에서는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금리 안 할 거야 하면서 그때 0.25bp 했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베이비 스텝 했잖아요. 근데 영국과 유럽에서는 0.5를 하지 않았나요? 금리 인상 이번에? 근데 이제 금리는 전 세계적으로 트리거 영향력 없어. 거의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틀이 그냥 얼마나 고공으로 길게 뽑냐. 이게 1년 갈 수 있잖아. 동결은 했어. 이날을 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후.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선생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적인 변수나 이런 지수 연동성이 있는 지표라든가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갖고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물가,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 보자는 게 그거야. 그거 외에는 안 봐. 근데 중국이 오늘 홍콩에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 뭐 알리바바, 장뚱닷컴, 바이두 하락을 했어요. 중국 홍콩에서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를 보면 그래도 좀 뭔가 빅테크 기업은 그것도 얼마만큼 올랐나 한번 봐봐. 20% 빠져도 자연스러운 조정이야. 작년 저점 대비 얼마나 올랐나 봐. 부질없구나. 부질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리오프닝 돼갖고 되자마자 중국 40만 명들이 마카오로 튄 거야. 땡기려고. 우리 제주도로 와야 되는데. 그렇죠. 뭐 외국 가느니 한국에선 검사도 한다고 한다. 뭐 이러니까. 그런데 2월 말 전에 풀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 연동돼서는 리오프닝이나 다시 보자. 리오프닝 여행주? 여행주보다 나는 카지노? 카지노하고 케이카. 카지노. 그리고 카지노하러 제주도 와갖고 차 빌려야 되잖아.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케이카.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라든가 중요한 이슈 일정 뭐 어떻게 아니 있을까요? 다음 주는 이제 만기니까.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는 이제 그 코스피 쪽 기술주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실적.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래서 경제 지표나 이런 이벤트보다는 종목 게릴라 전투를 어디서 하느냐. 이제 수급을 봐야 되고. 그래서 중저가 옐로칩의 시스템화 신규 상장 종목, 그 다음에 메타버스 연결고리에,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에서는 뭘 찍었냐? 덱스터를 찍어들었잖아. 텍스터. 그러한 어떤 CG 관련된 거나 컨텐츠 관련된 거나 아니면 서울 옥션 변동, 그 다음에 수소 보고, 그 다음에 원격 진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건자재 보고,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 게임을 하는 게 2달간은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장은 5일에서 10일이 중요합니다. 5일에서 10일. 내가 같이 1년 후에 봐라, 3년 후에 봐라, 이런 시간 여행 개념을 2달 동안은 5일 맞추세요. 이제 이렇게 바뀌어. 다음 월요일부터 5일을 맞춰주세요. 5일 동안은 나는 수소, 건자재, 그 다음에 건자재. 시스템 반도체, 원격 이런 쪽에서 머니 게임이 나올 것 같고, 신규 상장 종목들, 미래 반도, 우리 오브제 팔아갖고 미래 반도체나 코롱, 모빌리티 이런 걸로 또 이동해서 머니 게임 이런 순식간에 한 30%씩 확 움직일 때 치고 빠지고 이럴래. 그런데 집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의 장세는 낄낄빠빠 장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낄기가 뭐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권투하자 시장하고. 권투하고. 잽잽 팍 요거. 근데 여기 잽잽. KO 날라오는 거 아니야? 뿌와. 근데 헛방 졌어. 그러면 이거 도망가야 돼. 이거 헛발질 있구나. 이렇게. 이거 미스네. 딱 찍었는데 안 가. 그러면 오히려 끊고 빨리 또 수급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피해야 스텝이 꼬이면 안 돼. 스텝이. 그리고 적극적 사고로 종목 머니 게임이나 열심히 합시다. 지수 쳐다보지 말자. 네. 스텝이 꼬이면 안 돼. 찝찝 잘하고 치고 빠지고 해야 돼. 라고 하셨는데 권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선생님 줄넘기잖아요. 기초 체력을 높이고 또 순발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권투를 잘하기 위한 종목 공부라든가 투자에 대해서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참고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어요.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 멘트 지금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출판사장님 좋아요 누르신 거 아니야? 대단하다. 좋습니다. 대단하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선생님 올려주시는 자료 함께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음 주에 봬요. 여러분 안녕.